도와줘요 뽀빠이라는 단어, 이런 대사 기억하십니까? 네, 가녀린 올리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올리브를 구해주는 뽀빠이, 이 만화의 명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를 구할 뽀빠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재정 절벽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둔화 양상이 뚜렷합니다. 미국 경제 위기의 공식적인 뽀빠이, 벤 버냉키는 이미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뽀빠이의 시금치처럼 벤 버냉키에게 힘을 줄 매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뽀빠이를 기억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금치인데요. 뽀빠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시금치를 한 입 확 베어물면 정말 어디선가 초인류적인 힘이 나타나서 적을 다 무찌르고 통쾌한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는 양적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뽀빠이 벤 버냉키가 시금치를 먹고 미국 경제와 그리고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타파에서는 양적 완화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2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미국은 소비가 70%를 차지합니다. 결국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오는 27일에 있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도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경제를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 예정된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는 바로 벤 버냉키 의장입니다. 네,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주 잘생긴 얼굴이죠. 1953년에 출생을 했는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대학 교수 그리고 백악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는데요. 2006년 2월 그린스펀 의장의 뒤를 이어서 벤 버냉키 의장이 FRB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약사와 교사인데 과거에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뛰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00점 만점인데 벤 버냉키 의장이 그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얻은 점수는 1590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런 점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의장은 프린스턴 대학 교수 시절에 대공황의 원인과 그리고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역할 등을 연구하면서 대공황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30년 대공황 이후에 2008년 최악의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공황 전문가인 이 벤 버냉키 의장은 금융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 등 이런 파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게 되고요. 빨리 이른 시일 안에 이렇게 경제가 불황에서 빠져나오는 주요 인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벤 버냉키 의장의 별명 아십니까? 헬리콥터 벤이라고 알고 있죠. 2002년도에 이 FRB 이사로 있을 때 벤 버냉키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은 이런 발언과 마찬가지로 FRB 의장으로 있을 때 2008년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찍어서 풀게 됩니다. 네, 벤 버냉키 의장. 이래서 이때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고 이 별명이 계속해서 벤 버냉키 의장의 별명으로 지금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있죠. 물론 뭐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수습을 국민의 혈세로 막았다라는 일부 비난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융시장을 벼랑 끝에서 건져냈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벤 버냉키 의장의 이번 의회에서의 발언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QE1, QE2, 그리고 QE3 이번에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지인데 과연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언급할까요?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의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분은 한국투자증권 이다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매 판매까지 지금 간밤에 나왔는데 계속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본다면 예. 가장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 미국이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 선거 이슈나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위기의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그런 기대가 많이 그 사실 꺾였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 둔화 가능성 때문에 사실 유일하게 그 글로벌 경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조금 무색하게 최근에 조금 경기 둔화가 좀 그런 수치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3개월 연속 판매 감소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사실 이 내용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는 데서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9년 7월 이후에 처음 이제 50 기준선을 하회했는데요.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고 또 그 하회하는 경우에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고용에 있어서도 4개월 연속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그 견조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이 이제 오늘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주목을 하고 있던데 시장에서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사실 의회 연설에서 QE 여부를 QE 시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QE2의 어떤 시그널도 그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회의에서 얘기했던 만큼 지금 당장 의회에서 어떤 시행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버냉키가 견지해왔던 어떤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을 정책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버냉키가 재정 절벽과에 관련돼서 의회에 좀 합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수장인 버냉키만 어떻게 뭔가 대책을 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하반기에 큰 어떤 그 리스크로 부각되는 것이 재정 절벽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8월 말에 사실 잭슨홀 회의에 좀 더 분명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중국까지 공격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연준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배경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좀 더 빨리 시행해야 되냐 혹은 좀 더 늦게 시행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충격이라고 본다면 경기 불안이 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현실화되는 경우, 그리고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고용이나 판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의 우려를 좀 키울 경우에 좀 더 빨리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물가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QE라는 것이 그
통화를 찍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그런 실물 경쟁의 파급 효과를 어떤 그런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물가 수준에서 만약에 그 QE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역설적으로 그 경기 둔화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통화정책보다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해법으로 좀 기대를, 그 시장의 기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본행기가 QE를 실시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주저가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마지막 카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쉽게 쓰지는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연준이 언제쯤 그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생각보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연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매월 이제 QE 기대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었는데요. 연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시장이 원하는 바, 그러니까 뭔가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상으로 어떤 하방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내 QE를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말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독립된 어떤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화정책을 실시해서 연말에 있을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행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를 피한다면 생각보다 이르거나 혹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보다 일찍이라는 게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얘기도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가요?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시점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시그널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요구 수준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번외기가 조금 손을 먼저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찍 QE3를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과거에 두 차례의 QE를 실시했는데요. QE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산 가격 상승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QE 원은 같은 경우에는 S&P가 700 수준이었을 때 실시했는데요. 종료 시점은 이제 1200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QE2 같은 경우는 1100에서 1300,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1100에서 130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QE라는 것이 체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런 한계적인 어떤 효과가 조금씩 체감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수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일찍 시행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먼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좀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혹은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 높다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선거 이후에 할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나요? 선거 이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건데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절벽과 경기 하강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화 정책의 어떤 하방의 지지 없이 그런 미국에서 가장 불거지고 있는 그런 재정 절벽 그리고 경기 하강 리스크를 노출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정치적인 어떤 논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은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추세가 그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덜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끝으로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인데요. 네. 재정 절벽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 CEO들이 미국의 이제 주요 CEO들을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요. 네. CEO들이 사실 고용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들이 언급한 하반기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던 것이 그 재정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되고 투자에 대한 어떤 시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그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기업들이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권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이 사실 하반기 미국 경제에 좀 주목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고용이나 소비 같은 것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은 최근에 좀 견종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어떤 위기가 사실 부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어떤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도 조금 좀 장밋빛 어떤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뭐 고용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받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동산이 견조하다는 점은 조금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부동산까지 사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좀 실망을 안겨준다라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양적 완화라던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투자증권의 이다슬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의회 연설은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 연설에서 QE3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양적 완화 정책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여러 가지 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주는 버냉키가 될까요? 아니면 벤 버냉키 효과를 시장이 톡톡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은 벤 버냉키 의장의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의 쇼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